자, 협회 공제사업 한번 보시죠. 이 공제사업은 꼼꼼하게 보시는데 거기 요약집 보시고 간단한 내용은 요약집 보고 지금부터 뒷부분은 내용이 교재는 내용이 워낙 방대해요. 요거 보시고 조금 이해가 좀 설명이 조금 애매하다. 그럴 경우는 잘 없는데 그때 기본서를 한번 보시든지 기본서 1, 2달 수업 들으신 분은 밑줄 돼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에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 공제사업은 그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한번 더 하시고 공제사업을 하고 싶으면 2번 공제 규정이 있죠. 1번에 공제사업을 하고자 한다 할 수 있고 하고자 한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다 국장의 승인이죠. 그것도 나오지만 뒤에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한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작년 시험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았다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뭘 만들어요?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누구 승인? 국장의 처음에 제정할 때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뒤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데도 또한 같다니까 누구 승인? 여기 시험에 나오듯이 공제 규정도 처음에 제정할 때도 국장의 승인, 뒤에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도 국장의 승인을 얻는 그런 거 체크하시라고. 처음에 제정뿐만 아니고 제정 동그라미 변경 다 국장의 승인. 2번, 3번은 다 읽어두셔야 되는데 시험에 각각 나왔습니다. 2번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쭉 나와있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둘째 줄 밑줄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읽어두셔야 돼. 동그라미 2번 위에 2번에 양가로 2번에 2번 공제 규정에는 쭉 나와있고 둘째 줄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그것도 시험 집에 나왔고 기출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읽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한다. 그것도 한번 나왔고 네 번째 회계 기준도 공제사업은 뭐하고 뭐로 구분하여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그것도 시험 나왔고 왜 이런 문제를 내는가? 협회 교육 담당이 출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세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그것들은 한 번씩 나왔고 5번은 계속 나오고 있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만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준비금. 그러면 책임준비금은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각 지역에서 고의과실로 사고 쳤을 때 협회 공제료 전체 수입액 중에서 일정액만큼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뭐에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협회 총수입액 X 하시고 협회 총수입하게 되면 교육 수입도 있나요 없나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수입 있죠. 전체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할 때 낸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 다음에 회계관리도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끊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수입도 있을 것이고 정보망 수입도 있고 공제료 수입이 있겠죠. 이런 여러 수입이 있는데 전체를 섞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은 따로 관리하라고. 교육 수입하고 망 수입 따로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라. 그 말은 다른 수입하고 구분하라. 그 말이고 뒤에 책임준비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돈이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급해서 쓸 때는 감독기관에 누구 승인을 받아라. 뒤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사전이죠.
곡장의 승인 넘기시고. 자, 그러면 전체 개업 공인사와 공제 계약할 때마다 받은 공제료 전체 수입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공제 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라. 대차 대조표 만들어서 공시하라고.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대표인이 협회부하고 일간시문에 뭐하고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공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그렇게 두 가지. 그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협회는 다 감독기관의 국토부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 제재를 할 때는 뭐 취소의 정지 없고 오로지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는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누구는 금융감독원장은 요청은 누가 하고 국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 사업에 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운영위원회 밑줄. 이것도 나중에 자료가 나올 건데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나요? 공인중개사법 전체로 보면 위원회가 두 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두 가지인데 어쨌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차이점 나는 것을 잘 비교해서 되니까 일단 운영위원회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두었는가? 공제사업 밑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어디에? 협회과로. 협회에 둔다 둘 수 있다. 둔답니다. 그 나중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 나요. 박스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협회 자리에 국토부에 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자리에 둔다 자리에 둘 수 있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2번 위원은 밑줄하시고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각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을 우선하는데 몇 명 이내로? 19명 이내. 당연히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뭐 때문에 두었다고요? 공제사업 때문에 두었기 때문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만 심의합니다. 내용이 7개, 8개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하실 수가 없으니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만 심의합니다. 공제사업이 아니면 심의사항이다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왔던 게 8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있죠. 운영 있죠. 몇 명 이내로 구성하는데요? 19명인데 19명 중에서 니연 밑에 니연 협회 회장 밑줄 티것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 총 19명인데 1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회장이 위원이 들어가거나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비율이 많으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많으면 협회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 거니까 전체 구성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19명인데 회장이 위원회에 들어가거나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비율은 3분의 1 미만. 그래서 네 번째 리얼 보니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은 가부부터 쭉 나와 있죠.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미치겠다. 아직까지 미칠 때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답은 나와서 답은 체크하시고 기출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금융기관의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뒤에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고 밑에 라번에 5년 이상의 숫자가 그 항의밖에 없으니까 공제 수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서 해당 업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 두 개 정도 읽어두시고 나중에 10월달 가시면 나머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2번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과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 빼고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그게 다른 거죠. 나중에 정책심의위원회도 위원회 임기는 2년 이렇게 있고 여기도 2년인데 여기는 1회 하나에 연임 조항이 있죠.
기본서 나중에 연임 규정은 여기 없다고. 여기는 보궐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 맞죠? 여기도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 똑같은데 연임 규정이 있다 없다 이걸 구분하시라고. 연임할 수 있다. 옆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 X 하시면 되겠네. 연임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옆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는 X다. 9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끝입니다.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은 2년 하면 안 되고 남은 기간. 여기도 보세요. 이제 3번의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밑줄. 부위원장 밑줄 해보세요.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죠.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 그래서 시험 2번 나왔던 것이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면 안 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지.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누가? 부위원장. 부위원장도 밑줄하시고 정책심의위원회 X. 당연히 4번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 의장이 되는 건 똑같고 5번 보세요. 부위원장은 밑줄되어 있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뭐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옆에다가 직무 대행한다 땡땡 하시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그렇게 놓으시고 밑에 6번은 똑같아요. 중간에 개의 동그라미 끝에 의결 동그라미. 회의를 연다 개의 할 때 뭐의 과반수? 제적 과반수. 의결할 때는 나온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출석 과반수. 반수하면 안 돼요. 과반수입니다. 초과 개념이요. 눈 뜨고 당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을 공부해 보시니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내가 눈이 덜 떠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글자만 보고 나오니까 그걸 못 봐가지고 틀리 나오지. 내용 전체가 이해 안 돼서 틀린 문제는 앞으로 잘 없다는 겁니다. 아예 민법 개론공 부분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안에 기출문제처럼 공제사업의 양도까지는 명령할 수 없다. X 돼 있죠 옆에. 이것도 위반하면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누가? 국장. 위반하면 얼마? 이게 시험에 2번, 3번 나왔던 거 아니야. 공제사업 국토부 장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개선 조치로 볼 수 없는 것. 답은 뭐라고요? 공제사업의 양도까지는 명령 못한다고.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에서 정하고 법에서 공제사업은 누가 할 수 있다고? 협회가 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 만들어낸 법인데 이걸 감독 행정부인 감독기관인 국장이 지가 조사해 보니까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돼서 공제가입자나 중개사고 피해자가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니는 더 이상 협회 니는 더 이상 공제사업 하지 말고 다른 기관 넘겨라. 여기까지 명령 못한다는 거야. 공제사업의 양도는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박스의 문제 나왔던 것이 개선 조치로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1, 2, 3, 4, 5번인데 1번, 2번, 3번은 변경 되어 있죠. 1번 뭐의 변경? 방법의 변경. 2번 기관의 변경. 3번의 가격의 변경. 그렇게 읽어두시고 시험은 불건전한 자산의 뭐?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그거 읽어두시고 나중에 10월 달에 다시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계속 2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제재 등도 위반하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똑같이 누구는?
국장은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누구 때문에?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여 그 밑줄 하셔야 되겠네. 임원 때문에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 임원이 어떻게 했다고? 1번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를 철회했다. 2번 임원이 국장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3번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공제사업 운영을 건전하게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임원 때문이니까 징계 또는 해임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시정 명할 수 있다. 국장의 징계 해임 요구를 위반했다. 시정 명령을 위반했다. 제재가 뭐? 500만 원 이하. 11번 재무건전성 유지 밑줄.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뒤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넘기시고 재무건전성 기준 있죠. 두 가지인데 1번에 두 가지인데 기억은 시험 나왔어요.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앞에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요구하고 지금 지급 여력 비율은 뭐를 지급한다?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 유지하라고? 100분의 100 이상이죠.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100분의 100 이상.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인데 지급 여력 비율이 뭐인지가 법조문에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봐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그냥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으로 나왔어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지급 여력 비율은 여력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럼 여력 금액이 뭐이고 기준 금액이 뭐인지가 기억 여력 금액이 쭉 나와 있고 미연에 여력 기준 금액이 뭐이 나와 있는데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암기하시라고.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건 위에 1번에 기억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1번에 니은을 체크해서 읽어두셔야 돼. 구상 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몰라 2번에 기억 니은을 출전이 미쳐가지고 내면 지급 여력 금액이라 하면 해서 내면 보실게요. 딱 힌트 되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둘째 줄 끝에 기억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있죠. 미연에 기준 금액은 뭐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뭐 환산한 거 그렇게 해서 힌트를 잡고 하실 밖에 없는데 거기에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시고 나중에 진짜 10월달 되면 안 나왔던 지문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가시라고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어때 보시고 니은 1번의 니은에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청구환급을 적립할 것. 이건 앞에서 들어보신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했다. 공제 계약을 하고 가게 공제 정서 개시하고 중개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갈 수 있나 없나요? 얘한테 배상 책임이 있죠. 배상 능력이 없으면 협회가 계약공에서 갑의 보증기관이겠죠. 그럼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하러 가겠죠. 뭐 들고 와야 돼요? 합의서나 조서나 판결문 등을 첨부해서 협회가 공제료 수익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죠. 만약 2천만 원 배상했다. 지급한 만큼 협회는 누구에게? 갑에게 구상권 행사죠. 구상채권을 2천만 원 구상채권을 가지는데 야가 돈이 없으면 지배를 털어봐도 집도 없고 통장 털어보면 돈도 없어. 그럼 부실채권 아니야? 그럼 2천만 원만큼 이미 나갔잖아요. 그만큼 뭐 하라고? 충당해두라고.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한다. 구상채권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행사해도 소송 걸어서 판결 나오고 경매 신청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어요. 통장 압류해봐 돈이 없어. 그러면 그만큼 손실금만큼 뭐라고? 충당해두라. 그것도 재무건전성 기준이니까 재무건전성 기준은 두 가지인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나왔고 구상채권부터 시작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도
재무 건전성 기준이다. 그 정도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세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누가? 국장입니다. 협회는 이렇게 하면 또 재무 건전성 기준을 협회가 정할 수 있다면 또 지가 유리한 쪽으로 할 거니까 국토부 장관은. 그 다음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공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줄 해보세요. 시험이 판례인데 협회관계 판례가 이거 시험 나온 게요. 다예요. 자 보세요. 앞에 손해배상 책임할 때는 공제 성격은 보증보험적 성격이다. 기억납니까? 개업공유에서 가입하는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전주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했고 공제계약인 보증 설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한다 할 때 개업공유에서 갑이 협회하고 공제계약을 한다고. 현재 업무 개시 전에 현재 체결하는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제계약하는 시점, 업무 개시 전 현재 공제계약하는 시점은 먼저 사고를 쳐놓고 사고 친 다음에 그 손해를 배상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공제계약하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를 개시한 결과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그럼 현재 업무 개시 전에 협회하고 계약하는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체결하는 현재 언제? 업무 개시 전 현재 공제사고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표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잘 틀리는데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체결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공제사고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만 그 말은 현재 사고 친 것이 없어야만 체결되는 계약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구만요? 국장만. 과로의 협회 지부 지휘에 다 돼 있죠. 협회 모든 게 이렇게 시험 나오면 이런 것들 틀리는 거 아니야? 앞에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시군구의 지휘에 둘 수 있다. 오늘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했고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부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신고하고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한 신고하죠. 시도지사는 협회 지부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은 지회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면 안 되고 감독은 주사무소부터 싹 다 누가 하고 국장만이 하고 신고만 받을 뿐이지 감독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부 지휘에 체크하셔야 되겠네 느낌상. 그래서 국장이 필요한 명령을 했는데 위반했다. 그것도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업무 보고하게 했는데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을 했는데 위반하게 되면 그때 500만 원. 맨 밑에 3번에 협회 보고 의무 있죠. 지체 없이 자리에 틀리게 제일 잘 나온 게 이겁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며칠? 지체 없이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 뭐 7일, 15일 이렇게 틀리게 나오니까 지체 없이 꼭 체크하시고 다시 맨 밑에 지부 설치한 때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한 때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지 지도감독은 지부 지휘에 대한 감독은 누구만? 국장만. 공제사업 내용이 많으니까 고려하시고 넘겨보세요. 방금 전에 협회에 대한 감독은 누구만 한다고요? 96페이지 감독상 명령이 있죠. 감독관청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쭉 나와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한다 할 때 감독 대상자 누구요?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인사, 분사무소이죠. 그럼 박스 밑에 보세요. 협회 주사무소 지부 지휘에 대한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 국장만. 그럼 위에 박스에서 감독관청하고 감독 대상자 두 개 묶으시고 국장 협회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한다? 협회는 국장만이 합니다. 그게 협회 주사무소든지 지부 지휘할 것 없이
협회 모든 경우에는 감독은 국장만 나오고, 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할 때는 협회 빼고 거래정보사업자하고 개업공유사 나머지 사람에 대한 감독은 합동단속. 요걸 구분한 협회에 대해서 누구만 한다? 국장만 한다. 요것만 기준 잡으시면 돼. 협회가 아니고 거기 박스 위에 맨 위에 칸에 감독 관청 하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감독 대상자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밑줄, 분사무소 밑줄. 감독권자하고 감독 대상자하고 박스 밑에 있는 협회에 대한 감독권자 구분되십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이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우리 법에 의한 3-3 처벌 대상 아니야? 단속 나가보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만 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검찰청 넘겨야지. 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 취소할 수 없지만 업무 중개할 수 있으니까.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유사만 감독 대상자 아니고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자도 감독 대상자이고, 법인의 주사무소만이 아니고 누구도 분사무소도 감독 대상이 있다. 그 정도 하시면 돼. 박스 밑에 있는 협회에 대한 감독 관청은 묻거나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자하고 구분하시라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협회만 기억하고 계시라고. 위에 박스는 잘 안 나와.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 하면 다 국장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 내용에서 30개 가까이 나오면 24개 정도 나와요. 24개, 5, 6개 나와. 40개 중에서 60점에서 65%에 나온다고. 나머지 4개에서 6개는 6개는 옆에 97페이지 행정상 제재 있죠. 여기서부터 뒤에 끝까지 페이지로 보시면 109페이지까지 9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가 최대 6개. 일단 한 문제짜리는 97페이지 박스에 있죠. 그게 한 문제예요. 그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암기사항 정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좀 불편하셔도 요약집만 가지고 남은 진도를 해도 관계없는데, 요약집만 해도 책이 워낙 방대하니까 나머지 기본서 보시면 남은 진도가 페이지가 제법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245페이지부터 끝까지 아니에요. 지금 남은 진도가. 그죠? 남은 진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가 주로 85% 이상 나오니까 교재가 주로 꼼꼼하게 해드릴 게 348페이지까지요. 348페이지 공부하시면 80%에서 32개에서 34개 나와요. 나머지 중개 실무 파트가 파트 2 돼 있죠. 그 나머지 진도가 6개, 7개 나와. 그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도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본서에는. 일단 8월 말 9월까지는 지금 요약집에 있는 내용만 해도 충분히 몇 점이면 돼요? 97.5까지 여기 요약집에 나와요. 97.5. 한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상권 이런 건 민법 내용이죠. 민법. 법정상권에 나오거나 하는데 그런 문제는 민법 문제니까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맞출 거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대부분 민법. 여기서 벗어난 문제는 다 민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97페이지 박스 5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이게 내용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앞에서 등록증 등을 게시해야 한다, 사무소 명칭에 문자 써야 한다, 해야 한다를 협회까지 다 배우셨다고. 그러면 의무조항은 위반하면 제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종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가 뭐입니까? 그거 정리하는 게 지금 단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왔던 것은 제재 전체 중에서 업무정지인과 과태료는 구분해왔죠. 업무정지는 개업공유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주된 업무인 계약 알선이죠.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제재가 뭐? 업무정지. 계약 알선 업무인 중개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그거는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암기사항을 좀 할 때 등록 취소 사유도 나중에 기출문제 끝나 6월 정도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는 암기사항이 없어야 돼요. 그 임의적 등록 취소만 남겨두고 7월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도는 이제 구분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요거 정리하는 것인데 거기 박스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박스에 뭐요? 행정처분. 세 번째가 뭐요? 세 번째가 행정질서벌. 두 번째가 행정형벌.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순수 암기 문제가 한 2문제 암기사항이 최대 나오면 암기사항이 6문제 총 6문제 나오면 3문제가 나오고 그럼 절차상의 내용이 3문제 나와요. 그러면 제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름에 따라서 내용을 구분하는 게 가장 기초예요. 그럼 이거 행정처분은 뭐하고 뭘 말한다? 행정처분,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입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소속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소위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을 말한다. 행정처분. 세 번째 간의 질서벌은 과태료 처분인데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말한다. 행정질서벌이라 합니다. 형자 붙으면 징역형, 벌금형이죠. 종류는 3-3, 1-1 이렇게 했죠. 3년 이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형벌이에요. 기출문제에 가장 기초적으로 물었던 게 이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와 과태료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하면 취소 정지만 있다. 끝이 나야지 과태료까지 넣어서 행정처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행정질서벌에서 질서 빼버리니까 남는 글자가 몇 개? 행정은 웃자고요. 행정벌 남죠? 행정형벌 내자 형자 빼버리면 남는 게 행정벌이죠. 그러니까 행정질서벌하고 행정형벌을 합쳐서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게 한 문제짜리인데 관할 정리인데 일단 기초적으로 앞에 양벌 규정 배우셨다. 양벌 규정은 누가 사고 쳤네? 고용인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했죠. 행정처분 사고 쳤나요? 질서벌 사고 쳤나요? 형벌 사고 쳤나요? 양벌은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규정.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은 징역형 벌금형 대상되죠. 직접 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도 재판에서 실장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뭐는 없고 징역형 없고 벌금형 준다. 이것이 양벌 규정. 기출문제처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은 양벌하고 관계없고 오로지 형벌 사고 친 때만. 그러면 형벌은 재판 대상이니까 법원이 선고해서 제재를 가는 거죠. 법원이 주는 사람이고 형벌 빼고 요 두 가지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은 법원하고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증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시군구청장이죠. 사무소 소재직원한 시군구청장이 등록증을 받은 사람 이름 뭐예요?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지 뭐.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만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뭘 취소하고? 그러니까 계속 따라갈 게 뭐예요? 등록증을 교부했다. 이걸 꼭 넣어드리는 이유가 등록이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하고 뭘 정지하고 업무 정지 처분.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뭐하고 뭘 말한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중개업무 중에서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중개업무죠. 원래 업무 정지였다가 얼마로? 500만 원으로. 그러면 법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100만 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누구만이? 등록 관청만이.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권자.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진짜로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아니, 틀리고 나온다니까.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는 거예요. 광역시장은 이렇게 나왔어. 광역시장. 광역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광역시장은 여기가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도지사냐? 시도지사는 자격을 손대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자격증은 시도지사 교부하죠. 그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그냥 시도지사면 안 돼요. 등록증 교부한 등록관청이 개공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이렇게 나와야지. 사무소 소재자만 안 돼.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자격 취소하면 안 된다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뭘 취소한다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소 처분입니다. 전체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죠. 자격 취소 대상 되죠. 부칙 빼고 두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죠. 자격 취소 대상. 모든 공인중개사 일단 뭐 대상이고 자격 취소 대상이고 전체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자격 정지. 그러면 자격은 누가 손댄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소속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작년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누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진은 최대 몇 개월?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증 넣어야지. 소속이라 해놓고 등록관청이 6개월 1년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소속은 뭐? 자격정지. 등록 취소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등록증 반납해야지. 며칠? 7일 등칠반. 자격 취소받으면 공인중개사 아니죠? 자격증 반납도 7일. 등록증 반납하자는 것은 중개업무입니까? 계약할 수 아니죠? 자격증 반납 중개업무가 내니까 얼마? 100만 원이야.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누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교부한 시도지사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서는 누가 줘요? 지정서를 교부한 누구만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뭘 취소하고? 지정을 받았으니까 지정 취소 처분입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처럼 정지처분이 있는데 여기는 정지처분이 없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뿐이다? 지정 취소뿐이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 취소 받을 수도 있고 운영 규정을 승인받지 않으면 지정 취소 더하기 과태료 금액 얼마? 거래정보 사업자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은 누구? 국장. 협회가 공개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국장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징계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회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장만이 취소 정지가 없고 오로지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요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오늘 교육 배우셨죠? 교육 중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어떤 교육만? 연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두 사람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누가? 여기는 그냥 시도지사요. 시도지사가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다음 주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누가 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올해 추가된 게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얼마? 500만 원. 누가 주고? 등록관청이. 확인 설명 500만 원 등록 요 두 개 하고 연수교육 누가? 요거 세 개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 확인 설명하고 연수 요것만 500만 원이야. 나머지는 싹 다 얼마? 100만 원. 요게 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요게 위에 관할 정리한테 거기 표 한번 보세요. 행정처분은 옆으로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고 등록관청만이. 위에 등록 취소 보니까 절대 임의 돼 있죠. 등록 취소는 두 가지요. 절대 등록 취소가 있고 임의 등록 취소가 있고. 업무 정지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개월?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이죠. 자격 정지는 누구? 소속. 누구만이? 자격증을 교부한입니다. 교부함 옆에 사무소 소재지 X.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지. 사무소 소재지 X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꼭 구분하실 게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절대 취소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니까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면 안 돼. 그 위에 등록 취소는 나중에 취소를 하여야 하는 절대 취소도 있고 할 수는 임의 취소 나눠지는데 자격 취소는 절대 취소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 이거 누구? 국장이. 이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에 형벌 보니까 징역형 벌금형 있죠. 옆에 양벌 규정 적용되어 있죠. 밑줄 하시고. 형벌 조항 중에서 이번에 추가된 사람이 밑에서 둘째 칸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금정인 중에서 분여의 상인에 있죠. 방해한 자 형벌 얼마? 3다 이상. 그 다음에 밑에 행정질서벌 있죠. 질서벌은 100만 원 이하 개공에 대하여 100만 원, 등록증 미반납자, 부당한 표시 광고는 얼마? 500만 원, 확인 설명 얼마? 500만 원. 그 두 개 꼭 체크하시고 500만 원짜리 두 개. 그 100만 원 이하나 500만 원 이하까지 그건 누가 주고요? 등록관청이. 자격증 미반납자에 대해서 누가? 교반 시도의사. 그러니까 행정질서벌은 옆에 양벌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없다. 세 번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얼마?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밑에 개공, 소공 적으시고 개공, 소공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중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밑줄 하셔야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누가 하고? 국토부 장관이 하고 국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확인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정보 게재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오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고 누가? 국장이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얼마?
500만 원. 올해 시험 나올 게 위에 부당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3-3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3-3.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에서 뭐예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누가? 국장이 500만 원. 그 박스가 관할 정리하는 여기 한 문제예요. 그 나중에 암기를 하시면 기준이 100만 원 이하면 최대 얼마예요? 100만 원. 500만 원 이하는 최대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이하 돌리면 틀리고 5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이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5개 광고물은 제재가 얼마요?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은 간판 아니야?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500만 원 한 개밖에 3개밖에 없다니까요. 부당한 표시 광고하고 확인 설명하고 연수격밖에 없어. 그 100만 원 이하죠. 5개 광고물에는 실명제로 하자. 가게 내부에 걸리는 증에 있는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그죠?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했다.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 나와야지. 기출문제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얼마? 500만 원 이하 나와야지. 100만 원 이하면 안 되고. 그 표를 계속 읽으시고 관할 정리를 꼭 하시라고. 기초적으로. 박스 밑에 분사무소별 뭐는 가능한데 업무 정지는 가능한데 분사무소는 등록증 가진 가게 아니죠? 등록 취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초가 업무 정지 처분, 업무 동그라미 정지 처분은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하는 거예요. 자격 동그라미 정지 처분은 누구에게? 소속에게. 넘기시면 동그라미 4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아닌 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다. 형벌 받을 수 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만 한번 맞출게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고. 협회는 회원이 누구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이지. 협회 자체는 등록했나요? 협회는 중개사무소 등록했어요? 아니죠. 협회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아닌 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여기 형벌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형벌 얼마? 아닌 자 무등록 중개업자 형벌 얼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표시광고. 아닌 자는 무조건 1-.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형벌 받을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모아가지고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른 형벌 받을 수 있고 과태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징역형 벌 이거 질습을 하고 형벌은 암기사항으로 남을 것이고 양벌 규정 적용이 있다 없다 정도 보시고 아닌 자도 과태료 형벌 이 정도 체크하시고 이건 암기사항이고 다음 주 이거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가 2개, 3개 더 나와요. 그 밑에 98페이지 2번에 행정 처분 있죠. 거기서부터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어쩌겠노. 105페이지까지가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106페이지부터 뒤에는 다 암기사항만 정리하시면 돼. 이걸 암기를 보세요. 겁을 내지 마시고. 아니 지금 102페이지가 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가 업무정지 내용 아니야? 업무정지 처분서에 많잖아요. 거기 다 아는 내용이지. 중개업무와 관계있는 것은 다 업무정지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학생교부 보존, 인장, 서명, 고용인, 업무지역 다 정보망 다 앞면에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뒤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넘겨보세요. 109페이지. 이건 중개업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공, 등록증 개시, 사무소 이전, 명칭, 5개 광고물, 등록증, 자격증 반납 이게 다. 이건 2개는 나중에 6월 되면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된다고. 겁내지 마시고.
2차 과목이나 1차 과목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이해 안 되시는데 암기하시면 공부량이 2배, 3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일단 체크하고 넘기고 이해되시는 만큼만 먼저 기출문제 푸시고 이해되는 부분에 내용은 숫자 나와 암기 좀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8월까지는 그냥 견디시라고. 모의고사 나와도 그 암기 못해 떨어지는 건 그냥 견디시라고. 어차피 시험자가 맞추시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암기가 안 돼가지고 막 머리 막 떴고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